2017년 5월 10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수석들이 참모들이 이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에 팔 걷어붙이고 노타이로, 하지만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촉박하게 출범했던 시점이 아닌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인계 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자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였습니다. 바로 북핵 위기였죠. 사실 소수의 목소리가 여러 사람한테 퍼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구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되게 감사했어요. 예. 사실 그게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커뮤니티 환호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많이 감사하고 감동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려, 어른이 되려도 나갈 수 있는 그 체육대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국가가 나서서 발달장애의 문제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첫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27살 돼서 27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종합지원대책을 이제 발표하는 아주 부모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생일 같은 날이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위험에 노출이 될 때, 그게 질병이 됐건 실업이 됐건 하고 가난해지건, 내가 그런 위험에 빠져도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은 책임져 주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실 강력군이라 했어요. 참 생각했던 일이고,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한테 말이야, 이런 보호를 준다는 것은 말이야, 참 감격적이죠. 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필수!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 분 한 분의 국민들의 노력을 국가가 허투루 보지 않고 후손들이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지금 내가 국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보다 용기를 가지게 해준 것 같습니다. 국가의 무한 책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국격 높은 정부였다고 자신합니다.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600개 정도의 공정인데 한 개 소재만 삐끗하더라도 사실 공정 전체가 이 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마 한국이 우리가 이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면
100기를 들 것이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티거든요.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폴리이미드 필름을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리이미드는 완전히 자립한 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년 4월 1일에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되는 그날 그때 이제 브라폴리이미드 국산화를 성공을 했었고 브라수소도 역시 개발을 성공해서 일본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한국의 탈일본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국내 4번째 수도권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국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 제가 직접 이렇게 걸어서 나갔는데 다니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차가 하나도 안 다녔습니다. 그 많던 도로에 차가 없고 그때 떠오른 생각이 전쟁 나면 이렇구나. 이때 세팅한 진단 체계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들을 진단을 하고 격리를 시킬 수 있게 만든 토대를 만들었던 부분이 초기 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었고요. 또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드라이브스루 방법이라든지 또는 워크스루 방법 같은 이제 아주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그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한 부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었고요. 하루 2천만 장의 이 마스크를 생산해서 한 주, 일주일에 1억 장 이상 마스크를 생산하는 마스크 증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그 명칭을 홍해 프로젝트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국가도 국민도 서로 신뢰하기 시작했다라고 그 부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국민이 가진 힘, 집단지성이 가진 힘, 개인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의견을 내고 수용하고 퍼뜨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우리가 세계 군사력의 11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년 이후에 이제 6위로 뛴 것이죠. 이렇게 된 배경은 연평균 6.6% 인상을 가면서 국방력을 투입을 했죠. 부산 안창호함에서 운용 중인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 성공하는, 그래서 운용 중인 잠수함에서는 북한의 SLBM을 앞서 세계 7번째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방산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되고 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그저 부럽고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G7에 우리가 초청받으면서 상당히 우리가 선진국반에 올랐었다. 근데 이것을 반영하는 지표가 또 나와요. 실제로 유엔이 우리나라를 이제는 중간국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아예 선진국 그룹으로 옮깁니다. 세계 2차 대계 세계대전 이후에 이 3050 클럽에 유일하게 가입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7번째 국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으셨어요. 대한민국의 날개를 달았던 대통령으로서 분명 평가될 것이다.